우리 7회 한번 해봅시다. 7번부터. 7번에 연립 방정식에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하기 전에 선생님이 정리 한 번만 할 게 있어요. 해가 특수한 연립 방정식에 대해서 좀 한번 정리할게요. 이거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내용이고 연립 방정식 문제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법한 문제야. 그래서 저거 연립방정식 줄임말이에요. 해가 특수한 연립방정식인데 여기서 이 특수하다는 거는 딱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두 가지 케이스는 뭐냐면 그러니까 해가 한 쌍이 나오는 건 특수하다고 하지 않아요. 특수한이라는 거는 첫 번째 해가 무수히 많은 거야. 이거 많을 단자입니다. 한자. 해가 무수히 많은 거. 두 번째는 해가 아예 없는 거. 이렇게 좀 극단적이죠? 무수히 많거나 없거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일 때 해가 특수하다라고 하고 이러한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좀 어떤 개념을 정리해 줄 거예요. 근데 예시를 들 건데 예시는 안 써도 되고 그냥 봅시다. 선생님이 연립방정식을 한 쌍 만들어 놓을 거야. 첫 번째 연립방정식 x 플러스 2y는 3이고요. 두 번째 연립방정식은 2x 플러스 4y는 6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 연립방정식들이 연립해. 우리 가감법을 이용하려면 x나 y 개수의 절대값을 맞춰야 되니까 곱하기 뭐 해줘야 되지. 밑에 있는 식을 x를 맞춰주기 위해서 위에 있는 식에다가 양변에 2를 한번 곱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2 곱하면은 2x 플러스 4y는 6이 되고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로 2x 플러스 4y는 6이잖아요. 얘들아 이렇게 똑같은 식이면 이거 해가 어떤 거냐면 무수히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그 어떤 게 들어가도 여기에 그 어떤 게 들어가도 언제나 이 식은 이 해는 같아지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돼요. 얘네를 만약에 뺀다. 뺐을 때 2x, 2x를 빼면 사라진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선생님이 2 빼기 2를 0으로 표현해서 0x로 표현해 볼게요. 0x. 4 빼기 4는 0인데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0y로 굳이 표현을 해볼게요. 6 빼기 6도 0이죠? 0x 더하기 0y는 0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원하는 숫자 넣을게요. 오늘 6월 10일이니까 x에 6을 넣고 y에 10을 넣어요. 0 곱하면 0 되고 0 곱하면 0 되니까 결국에 0이 되는 거지. 이것도 해가 될 수 있고요. 진아야 두 개의 숫자만 더 불러봐. 아무거나. 진짜 아무거나 상관없어. 7이랑 18. 7이랑 18을 넣어도 0 곱하면 0 되고 0 곱하면 0이니까 결국에 이것도 맞는 거죠. 그 어떤 수를 넣어도 0을 곱하면 0이 되고 0을 곱하면 0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즉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식에다가 무언가의 숫자를 곱했을 때 이 다른 식이랑 일치하는 경우 이럴 때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하고 그러면 이걸 이제 맨날 이렇게 확인하면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은 식,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오는 식은 이런 특징을 가져요. 개수 있죠? x의 개수. 개수라는 건 문자 앞에 있는 수를 말해요. 곱해진 수. 밑에 있는 x의 개수는 2고 위에 있는 x의 개수는 1이잖아. 이걸 이렇게 분수꼴로 써. 비율처럼. 2분의 1 이렇게. 그 다음 y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있는 y의 개수를 분모에 쓰고 위에 있는 y의 개수를 분자에 써보세요. 그리고 상수항도 마찬가지. 밑에 있는 식의 상수항이랑 위에 있는 식의 상수항을 분모랑 분자에 이렇게 놓으면은 이 세 개가 전부 다 같은 분수가 되는 거 아시나요? 같은 분수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은 식을 건져내는 방법이야. 해가 무수히 많을 때 연립방정식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식의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것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되냐면 아까 개수를 분수로 표현했을 때 다 똑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놈 분모, 위에 있는 놈 분자 이렇게 개수를 맞춰서 이렇게 분모 분자로 써보는 거야. 이렇게 썼을 때 모두 다 똑같으면 이 분수가 모두 다 같아지면 해가 무수히 많은 거가 돼요. 그럼 이제 해가 없을 때도 있을 텐데
그럼 이제 해가 없다라는 거는 어떨 때 이제 해가 없다라는 것이 되냐면 여기 아까 여기 위에 있는 식에다 2를 곱하면 밑에 있는 식이랑 동일해진다라고 했었는데 선생님이 식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꿨어요. 그럼 이번에는 x를 소거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식에 2를 곱해볼게. 봐봐요. 불러봐 동훈아. 2x 4y 6. 근데 밑에 있는 식은 이번에 선생님이 숫자를 바꿨어. 2x 플러스 4y는 7이라고 바꿨어요. 일단 이 식을 빼면은 x를 소거하려고 빼면은 2x랑 2x는 빠지면은 빼면 0x가 되고 4y도 빼면은 0y가 되는데 6에서 7을 빼면은 마이너스 1이 된단 말이야? 여기에 들어갈 xy 찾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여기 들어갈 xy는 절대 못 찾지. 그 누구도 못 찾죠. 왜 그러냐면 0 곱하면 언제나 0이 돼. 0 곱하면 언제나 0인데 0 더하기 0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없을 때는 이 상수항의 비율만 다르면 돼요. 상수항의 비율만 다르면 된다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개수를 분모분자에다가 썼을 때 이렇게 분모분자의 그 순서대로 써요. x랑 y의 개수는 똑같은데 상수항이 이렇게 혼자 달라. 이러면 해가 없을 때의 조건이 되는 거였어. 그럼 이제 해가 없다의 조건은 x 개수랑 y 개수는 비율로 분수로 나타냈을 때 똑같은데 상수항은 분수로 나타냈을 때 다른 것이 된다. 이럴 때 해가 없다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7번을 보면은 무수히만 타 써야 되는지 없다를 써야 되는지 볼게요. 문제에서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했어요. 무수히 많을 때의 A 값과 B의 값을 찾아야 되는 거다. 그럼 이제 해가 무수히 많다는 식을 이제 예쁘게 정리해서 x랑 y 개수랑 상수항을 다 분수로 나타냈을 때 다 똑같으면 된다라는 것이었으니까 이걸 정리를 좀 해줄게요. 위에 있는 식 보세요. 지저분해요. 정리 안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일단 ax랑 분배한 이 마이너스 x는 x끼리 곱해서 나타내면 a 마이너스 1x로 나타낼 수 있고 y 어디 갔어요? 이거 y 정리해봐. 몇 y 될까? 여기는 마이너스 2y 넘겨야 돼.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나 몇 y 돼? 5y 되지. 이거 y 정리하면 5y 돼요. 그리고 상수항은 우변에 6 하나 있네요. 그리고 밑에 있는 식은 나름 예쁘게 정리가 돼 있어. x부터 순서대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0y는 b. 이거 6 아닙니다. b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방정식에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개수를 분수로 쓰라 했어. 이런 식으로 분수로 써서 다 똑같으면 된다고 했어요. 이거 나중에 1차 함수에서도 연결돼서 문제 나오잖아요. 혹시 기억나나? 해가 무수히 많다가 1차 함수 입장에서는 두 그래프가 일치한다가 되는 거예요. 교점이 무수히 많다가 되는 거라서. 그 다음에 이제 해가 없다가 그래프의 입장에서는 두 그래프가 교점이 없어야 되니까 두 그래프가 평행하다가 되는 거죠. 평행하다. 이 조건들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연립방정식을 먼저 배우고 1차 함수를 배우는 이유가 저런 것 때문이야. 그럼 이제 계수 분수로 쓸 거야. 봐야 돼. 이제 계수 분수로 쓸 거예요. 밑에 있는 놈을 그냥 무조건 분모에 쓰시고요. 위에 있는 애를 분자에 써주세요. 이게 제일 편해요. 그럼 여기 y도 마찬가지야. 밑에 있는 놈을 분모에다가 y의 개수 중에 위에 있는 놈을 분자에다가 상수항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있는 b를 분모에다가 위에 있는 6을 분자에다가 이렇게 다 분수꼴로 만들어. 그 다음에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했으니까 다 똑같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일단 그럼 이거 같아지게 하는 A랑 B를 찾으면 되거든?
이거 봐봐. 가운데 거 숫자 예쁘게 나와 있으니까 가운데 거 봐보세요. 가운데 마이너스 10분의 5인데 약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 되는 거야. 봐야 돼. 아니, 지금 이거 봐야 돼. 이거 봐봐요. 둘이 똑같아야 돼. 근데 분모 똑같이 마이너스 2죠. 그럼 이제 분자 A-1이 1이랑 같아지면 되는 거지. 분모가 같으니까. 그럼 이제 분자 같아지려면 A-1이 1이 되려면 A 값 얼마일까요? 1 되려면 얼마예요? 지치면 안 돼 아직. 2 아니야? 정신 차려야 돼. 여기 2 들어가야 1 되니까.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대도 똑같아야 되거든. 얘도 진짜 쉬워. 얘도 되게 간단해요. 둘이 똑같아야 돼. 이거는 이 둘이 똑같아야 돼요. 근데 여기 분자에다가 분자가 지금 1인데 몇을 곱하면 6이 돼요. 6 곱하면 6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분모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죠. 이 새끼에다가도 똑같은 수를 곱하잖아?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같은 분수가 되는 거야. 그럼 B 얼마예요? 마이너스 2에다가 6을 곱합니다. 얼마예요? 마이너스 12지. 그래서 A 값은 2, B 값은 마이너스 12라고 해서 이렇게 구해줄 수 있고 7번 문제 A 플러스 B 값을 구하는 거니까 마지막 마무리는 직접 해주세요. 저 해가 특수한 연립방정식 꼭 알아주세요. 이거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그대로 나와요. 근데 해라고 안 나오고 그래프 입장으로 바꿔서 나와요. 그래프가 일치하느냐, 두 그래프가 평행하느냐 이걸로요. 그래서 9번으로 넘어갈게요. 9번에 자 이런 거속시 나오면 이제 냅다 겁을 집어먹고 잘 못 푸는데 시간차가 발생하면 시간차로 식을 세우면 돼요. 이거 지금 시간차가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시간을 서로 차이가 두고 출발을 했는데 어쨌든 만나는 상황이야. 이렇게 시간차가 생기는 경우 시간차가 발생하는 경우는 뭐 거리로씩 세워도 되고 뭐 그렇긴 한데 시간으로씩 세우는 게 제일 심플해요. 시간식 세우기. 그러니까 시간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해. 시간. 뭐분의 뭐로 구하죠? 시간. 그치. 속력분의 거리로 구해요. 그러면 이제 속력분의 거리 때려가지고 시간을 관련된 식을 세울 거예요. 문제를 보면요. 순영이라는 친구가 서울에서 먼저 출발했고요. 20분 뒤에 여상이가 이름이 좀 특이한데? 여상이가 서울에서 이제 또 출발을 해서 같은 곳으로 가고 있는데 여상이가 지금 좀 더 빨라요. 시속 90km로 가고 있으니까 순영이가 출발한 지 얼마 후에 만나니. 근데 이거 순영이가 시간이 오래 걸릴까? 여상이네. 여상이가 시간이 오래 걸릴까? 잘 생각해야 돼. 누가 먼저 출발했어? 그치? 느린 놈이 오래 걸려. 그러면 순영이가 지금 속력이 더 느리잖아요? 순영이가 걸린 시간이 더 커야 돼. 여상이였나? 여상이가 걸린 시간보다 더 커야 돼요. 그럼 둘이 똑같을 순 없고 여상이가 더 시간 적게 걸리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이 시간차를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작게 걸리는 놈에다가. 그러면 시간차 얼마나 발생하는지 봅시다. 문제 20분이라고 해서 여기다 냅다 20을 쓰면 안 되죠. 조심해야 될 거. 거속시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단위를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의 단위는 시속 킬로미터라고 나와 있잖아요. 속력에 그 힌트가 나왔어요. 시속이라는 게 뭐냐면 1시간 동안이라는 뜻이야. 1시간 동안 가는 거리 이걸 뜻하는 거지 속력이. 그래서 단위는 시간 단위고요. 1시간, 2시간 이렇게. 그리고 속력 거리는 킬로미터여서 시속 몇 킬로미터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20분이라고 하면 안 되고 20분을 이제 시간으로 바꿔야 돼요. 20분 어떻게 시간으로 바꿔요? 그치? 전체 60분이야. 1시간에 60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20분을
이제 시간으로 나타내고 싶은 거니까 60분의 20으로 해서 3분의 1시간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3분의 1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순영이가. 그럼 이 흰색을 모토로 이제 식을 세울 거예요. 흰색을 모토로. 근데 선생님 궁금한 거 있어요. 구분에 대한 궁금한 거. 이거 연립방정식으로 안 풀고 1차 방정식으로 풀어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거 1차 방정식으로 풀어서 마친 사람 있어요? 연립방정식 말고 1차 방정식으로 푼 사람 없어요? 이 문제 1차 방정식도 가능은 하거든요? 1차 방정식 가능은 하나 굳이 연립을 쓰자면 이제 식이 하나 더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식이 더 필요해요. 굳이 연립방정식을 쓰자면요. 어떤 식이 하나 더 필요하냐면 시간에 대한 식을 세워놨는데 사실 이걸로 해결 가능. 그런데 뭔가 이제 노잼이잖아 너무 그러면. 그래서 이제 연립방정식 우리의 이 목표에 맞는 단원에 맞게 풀이를 해볼게요. 그럼 이제 시간씩 세웠고 이들이 간 거리가 똑같아요. 똑같이 둘이 서울 같은 곳에서 출발해서 만나는 지점까지 간 거니까 거리를 이용해서 또 식을 세울 거예요. 거리를 이용해서. 그럼 이제 순영이가 간 거리와 순영 거리라고 할게. 여상이가 간 거리가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식을 하나 더 생성할 수 있어요. 거리 구하는 공식 하나만 얻어 적자. 참고로 거리는 혜진아 거리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요걸로 이제 식을 세울게요. 그럼 일단 연립방정식이니까 미지수를 2개 설정해야 돼. 자, 저기 순영이와 여상이의 시간을 x랑 y라고 둘게요. 순영 시간 x라고 설정할 거고 여상이 시간을 y라고 설정하면 식이 하나 나옵니다. x는 y 플러스 3분의 1이라고 해서 식이 하나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식, 거리를 구하는 걸 할 건데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 했으니까 이걸로 거리식 만들게요. 순영이의 속력은 시속 75km, 걸린 시간은 x시간이니까 75x. 여상이의 속력은 시속 90km, 걸린 시간은 y시간이니까 90y. 둘이 같은 데서 출발해서 같은 데서 만난 거야 결국에. 그래서 이동한 거리가 똑같다. 이 연립방정식 풀이해주면 x, y가 나오는데 이제 우리는 순영이가 얼마 후에 만나냐, 순영이의 시간을 물어보는 거니까 x 값을 구해주셔야 돼요. 해봐. x 값 구해보세요. 생각보다 설명할 게 많아서 완전 빠듯하네 지금. x값 나오나요? 이거 x값 구하려면 y는으로 정리해서 대입해도 되는데 그냥 연립방정식 풀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넘어가. x값 구해줘야 돼요. 이따가 오답 다 정리해야 되니까 어차피. 자, 13번 볼게요. 13번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자, 직선의 방정식, 즉 이 1차 함수 식을 구할게요. 두 점을 가지고 어떻게 식을 만드냐. 기울기를 구해주고 어떤 점을 하나를 대입해서 y절편을 구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직선 구해볼게요. 기울기부터 구해야 하는데 기울기 혹시 뭐라고 배웠니? 너네 수업 다 했니? x값의 증가량에 대한 y값의 증가량의 비율이라고 했어요. 그럼 분모가 x값의 증가량, 분자가 y값의 증가량이어서 그냥 점에서 점을 빼면 돼요. x값의 증가량은
x 좌표끼리 빼주고요. 선생님 오른쪽에서 왼쪽 뺄게요. y 값의 증가량도 y 좌표를 빼주면 되는데 대신 같은 방향으로 빼주세요.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줄 거면 오른쪽에서 왼쪽.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 뺄 거면 y도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맞춰서 빼주시면 돼요. 선생님이 여기서 여기 뺐어. 여기서 여기 뺐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울기. 분모는 3이 되고요. 분자는 마이너스 1 빼면 플러스 돼가지고 12가 되지. 기울기가 4가 됩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4인 직선은 y는 4x 플러스 y좌표는 아직 몰라요. 아쉽게도. b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고 진아야 이거 그럼 b 어떻게 구할까? 둘 중에 하나 쉬운 점 하나 대입해서 구하죠. 지나는 점 대입해서. 여기에다가 2, 마이너스 1 대입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1은 2 대입하면 8 플러스 b. y절편은 마이너스 9 맞니 얘들아? 마이너스 9. 그럼 마이너스 9가 되고 다시 식을 완벽하게 표현하면 y는 4x 마이너스 9가 돼요. 이게 일단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또 다른 4,k라는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무슨 짓 하냐면 4,k 대입해서 k 더 구해주면 됩니다. 끝이죠? 넘어가요. (18번으로) 갈래? (18번에) 네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 일단 4개의 직선이라 했으니까 이 놈은 사각형이 될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3개의 직선이면은 이제 세변이 만들어지면서 삼각형이 만들어질 텐데 4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이 4 직선이 이 사각형의 각 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이거는 얘들아 그냥 눈으로 보면 좀 힘들 수 있어서 선생님은 좌표 평면에 그리기를 추천해요. 근데 이제 이게 4 직선이 나오면 보통은 1차 함수처럼 이런 식으로 생겨먹는 게 아니라 좌표축 있죠. x축이나 y축에 평행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식 정리해 볼게.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 x 값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x를 구해보면요. x는 마이너스 3이고요. 두 번째 놈은 x는 7이라고 예쁘게 나왔고요. 세 번째 놈은 y는 마이너스 1이래요. 네 번째 놈 얘들아 이거 봐봐. y는 몇이니 그러면? 네 번째. 마이너스 3 넘어가면 y는 3이죠. 이렇게 x나 y 둘 중에 하나가 없는 이러한 형태는 1차 함수가 아니고요.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냥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x는 어쩌고라는 직선은 y축과 평행하게 직선이 그려지고 y는 어쩌고라는 거는 x축과 평행하게 직선이 그려져요. 이거 그리면 돼요. 그냥 그려서 이제 넓이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x는 마이너스 3이다. 이게 뭔 소리냐면 그래프 위에 x좌표가 마이너스 3인 그 모든 점들을 다 찾아가지고 x좌표가 마이너스 3인 그 모든 점들 그 새끼들을 이렇게 쭉 연결한 거거든요. 직선으로.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은 이렇게 되는 마이너스 3,0을 지나는 요 직선이 바로 x는 마이너스 3이 돼요. 일단 또 x는으로 나온 거 하나 더 있어요. x는 7이라고 돼 있어. 이거는 그럼 뭐냐? x좌표가 7인 그 모든 점을 다 모아놓은 거니까 7,0을 지나는 y축에 평행한 직선이 돼요. 이런 식으로 x는 7 지난 거예요. 7,0요. 그럼 반대로 y는으로 나온 저것들은 어떻게 되냐? y는으로 나오면 이제 x축과 평행하게 그려지고 y는 3이랑 y는 마이너스 1이 있죠. y좌표가 마이너스 1인 이 모든 점을 다 연결한 것이기 때문에 0, 마이너스 1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하게 그려지면 이게 y는 마이너스 1이고 그다음 y는 0,3 지나는 x축에 평행한 직선 이게 y는 3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4개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이 하나 완성돼요. 그럼 문제는 뭐냐?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라는 거니까 이 직사각형 보이죠?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고은아,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 어떻게 돼? 10. 그치? 마이너스 3부터 7까지의 길이니까 가로의 길이는 10이 되고, 혜린아, 이거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를 봐야 돼. 세로의 길이. y는 3에서 y는 마이너스 1까지. 얼마야? 4죠. 그러면 이렇게 되지. 세로의 길이. 그러면 가로의 길이가 10이고 세로의 길이가 4니까 곱해주면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오고요. 이렇게 좌표평면 위에 있는 도형은 도형의 단위를 길이 단위나 넓이 단위 같은 걸 적지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19번. 19번에 페이크가 하나 있어. 실수를 할 법한 내용. 이제 오렌지 주스랑 두유가 나오네요. 두유가 앞에 등장하니까 두유를 먼저 쓸 거고 오렌지 주스를 나중에 쓸게요. 두유와 오렌지 주스를 각각 얼마나 마셨나 라고 하는 것이니 두유의 양을 X 밀리리터, 오렌지 주스의 양을 Y 밀리리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문제를 보시면요, 얘네 합쳐서 500ml 마셨으니까 식 하나 만들 수 있죠. X랑 Y의 합 500ml, X 더하기 Y는 500이라는 식 하나 만들 수 있고, 자 이제 완전 조심해야 될 거 하나 있어요. 이런 열량에 대한 문제 나오면 항상 조심해 주세요. 열량이 어떻게 돼 있냐면 표현이 기준이 200ml당 얼마냐라는 거예요. 1ml당이 아니라 200ml당의 기준으로 두유가 90kcal이고 오렌지 주스가 120kcal인데 이걸 기준이 200ml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1ml당으로 생각해서 문제 푸는 아이들이 진짜 대부분 틀렸을 거예요. 이걸 뭘로 바꿔야 되냐면 그래서 기준을 1ml당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걸로 바꿔줘야 돼. 1ml당 몇 킬로칼로리인지. 그러려면 저게 지금 200 기준인데 우리가 1로 나타내야 되니까 나누기 200을 해주시면 돼요. 나누기 200. 그럼 두유 90에서 200을 나눌게요. 그러면 200분의 90인데 약분해서 간단하게 나타내 주시고, 오렌지 주스도 마찬가지 200으로 나누면 200분의 120인데 기하분수로 나타내 줄게요. 이래야 1ml당의 열량이 나와. 오늘 얼마 나오니 두유? 약분해보세요. (20분의 9) 더 약분 안 되죠? 진아야, 오렌지 주스 열량 어떻게 돼요? 약분해서 나타내주세요. 이거 0 지우고 4로 나눠. 40으로 바로 나눠도 되고 5분의 3이야.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열량을 가지고 식을 세워야 돼. 두유 1ml당 20분의 9kcal인데 Xml 마실 거니까 20분의 9X, X가 바로 두유를 통해서 얻어내는 열량이고요. 오렌지 주스를 통해서 얻어내는 열량은 1ml당 5분의 3kcal인데 Yml 마실 거니까 5분의 3Y 킬로칼로리만큼 얻어내고, 총 열량 얼마를 얻어내냐면요, 총 열량 안 나왔어. 어딨어? 225kcal이네요. 섭취한 열량 225kcal.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두유와 이 용액의 양으로 우리가 식을 세운 거고, 두 번째 식은 열량으로 식을 세운 거고. 그러면 저 위에 있는 식 아래에 있는 식 연립하면 됩니다. 이 다음은 선생님이 안 할 거예요. 이 다음은 한번 풀어보세요. X랑 Y 각각 다 구해야 돼. 두유 얼마나, 오렌지 주스 얼마나 마셨냐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열량 문제 나오면 조심해야 될 게 1ml 당으로 바꿔주는 거, 요거 조심해 주셔야 돼요.
혹시 알고 푼 사람 있어요?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진아 맞췄니? 아니에요? 아까워요? 1차이나 좀 아깝다. 근데 21번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또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번 21번은 좀 진짜로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 본인. 언젠가 만나게 될 문제고 학교 시험에서도 되게 자주 나왔던 문제긴 해요. 새 1차 방정식의 그래프. 얘들아 1차 방정식이라고 그래프라고 해서 뭔 개소리야 이러면 안 돼. 1차 방정식 그래프가 바로 1차 함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 1차 함수 그래프가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 모든 A 값들의 합을 구하라 라는 거죠. 자, 이렇게 놓으면 우리가 알아먹기, 정보를 찾기가 조금 어려운 시기니까 너네가 정보 찾기 쉬운 거는 y는으로 변형한 게 찾기 쉽지. 기울기나 y절편 찾을 때. y는으로 다 바꿔볼게요. 이항시킬 거만 이항하면 돼. y 냅두고. 혜린이가 첫 번째 거 y는 불러주세요. 맞아요. 고은이가 두 번째 거 불러주세요. y는 x, y는 네. 진아가 세 번째 거 불러주세요. y만 넘겨. 잘했어요. 그럼 얘들아 이렇게 나왔으니까 기울기 읽을 수 있지 이제? 이 기울기를 읽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아야 되잖아. 새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 요거를 꼭 아셔야 합니다. 경우가 원래는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경우를 선생님은 다 직선으로 그냥 그릴게. 첫 번째,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한 경우 삼각형이 안 만들어질 거예요. 두 번째, 두 직선이 평행하고 한 직선은 평행하지 않은 경우. 세 번째, 세 직선이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경우.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는데 1번은 문제에서 거의 안 나옵니다. 1번이 나오려면 기울기가 다 똑같아야 되는데 그럼 A 값이 무조건 여기 있는 애들이랑 똑같아야 돼. 졸라 노잼이잖아 문제가. 그래서 이 경우는 문제에서 출제를 안 시켜요. 이 경우는 불가능해요 거의. 여기 있는 요 멀쩡한 두 개의 직선만 봐도 기울기가 다르니까 이 경우는 거의 안 된다는 뜻. 그럼 2번하고 3번 케이스가 된다는 거고 이때 A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거인 경우 두 개는 평행하고 하나는 평행하지 않아요. 평행하려면 기울기가 같아야 되는데 기울기는 너네가 바꾼 식에서 x의 개수입니다. x의 개수를 같게 만드는데 첫 번째 직선, 두 번째 직선 이 새끼들은 벌써 기울기가 달라요. 개수가 달라서. 그럼 a가 얘랑 같거나 얘랑 같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a가 위에 거랑 같거나 두 번째 거랑 같거나. 그럼 위에 거랑 같으려면 a는 이렇게 여기다 바로 쓸게. a는 마이너스 2면 되지. 기울기 같아지려면. 또는 두 번째 직선이랑 같아지려면 여기는 개수가 1이에요. 그래서 기울기가 1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기울기 1 만들려면 a는 1이 되면 돼요. 진아 혹시 이건 푼 거니? 1번 케이스? 이걸 몰랐네 혹시? 아 그거군요. 그럼 아쉽네요. 그러면 진짜. 두 번째는 세 번째 요 경우 있죠.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세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A 값이 하나 나오는데 이거는 조금 귀찮아요. 왜냐면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돼.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이 교점이 뭔지 구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직선하고 2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 두 번째 직선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1. 이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직선을 선생님이 상수항만 이항한 건데 얘네 연립해서 교점의 좌표를 구할 거예요. 고은아 무슨 짓 할까 여기다가? y 소거하자. y 소거하자. 빼줘요. 위에서 아래로 뺄게 얘들아. 2x에서 마이너스 x를 더하는 게 아니라 뺄 겁니다. 3x가 되고요. 5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5에서 1을 더하게 되지.
그래서 6이 돼요. x 어떻게 돼요? x는 2가 되고 y는 뭐가 되냐면 여기다 이 집어넣어봐. 이 집어넣어봐. y는 어떻게 돼요? 1 맞나요? x는 2, y는 1이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이 세 직선의 교점이 2,1이라는 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2,1. 그럼 뭐 하면 되냐? 2,1 구한 이 교점의 좌표를 여기 있는 마지막 식 있죠? a가 들어간 식.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또 다른 a 값 하나가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럼 대입을 해볼게. 2a 마이너스 1 플러스 3은 0이야. 이걸로 이제 a 값 구할 거예요. 혜린아 a 값 하나 구해봐요. 얘부터 천천히 넘기고 마이너스 1 그치? 그럼 이때 이렇게 될 때 a 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나와요. 그럼 얘들아 a 3개 나왔다? 찾았니?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 이렇게 3개가 나왔죠. 얘네들의 합을 구하는 거야. 얘네들의 합. 문제에서 합으로 나올 수도 있고 곱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이 문제는. 우리 시간 남아돌 줄 알았는데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 완전 꽉 찼어. 미쳐버리겠네요. 너희가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